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4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20일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무토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써져 있기 때문에 알겠고요. 이 무라고 하는 것자는 십천간, 즉 천간 10가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5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에 속하는 토다라고 해서 양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토,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뭐 토라고 하는 것도 토가 있을 수가 있겠고 양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으로 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가 있을 수가 있겠고 여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의 쓰임, 여자의 쓰임이 좀 다르듯이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의 쓰임, 토의 쓰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토인 기토로 공부하는 것이고 오늘은 양토인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비유할 때는 고항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고항토라고 하는 것, 고항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간 강조가 들어죠. 높거나 높고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높고 넓다일 수도 있고요. 높거나 넓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개마고원 같은 그런 거는 넓으면서도 높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대구 분지 같은 경우라든가 울릉도 나리 분지라 그러나요? 그런 데는 산 위에 있으면서 분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고항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항하다,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뭐 태백산이라든가 백두산이라든가 한라산이라든가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볼까요? 에베레스트산 과 같은 매우 높은 산을 뜻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드넓은 대지라든가 아니면 평원 같은 거 있죠. 우리 노차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불렀던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넓은 광야, 그죠?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광야 같은 그러한 매우 넓은 평원 같은 것을 무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시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몇 평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쉬운 말로 중국 대륙 뭐죠 만주 벌판 이렇게 큰 개념 있죠. 옛날에 누가 그랬죠. 개 타고 말장사했다고 해서 뭐 개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은 개 타고 말장사할 정도의 어떤 그런 매우 넓은 그런 평원 몽골 같은 데 가면은 매우 또 넓은 그런 평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무토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의 개념처럼 작고 뭐 비슷한 내지는 뭐 이런 텃밭 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스케일 굉장히 큰 어떤 광야 매우 높은 산맥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이면서 매우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서 후중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우 덥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도 흙도 뭐예요? 한 바구니 한 바퀴에서 들면은 뭐 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겁긴 하죠. 그래서 건설도 토목 건설이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크잖아요. 뭐 댐도 쌓고 큰 교량 같은 것도 만들고 또 흙으로서 이렇게 큰 이런 것도 만드는 것이 토목 건설이고 그냥 간단한 건축은 이제 집 짓는 것 정도 해당이 되겠죠. 토목 건설이 굉장히 스케일은 굉장히 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후중하다라고 특히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후중하다 두텁고 매우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면 매우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놔두면은 울체된다 그래요. 땅이 그냥 그대로 있게 되면 땅이 쌓이다 보면 막혀버리거나 울체된다 그러죠. 이 울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한자 뜻을 한번 볼까요? 울이라고 하는 것은 막힐다라고 하는 뜻이고 체라고 하는 것도 막힌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쉬운 말로 울화통이 터진다 그랬죠. 울화통. 울화가 쌓인다 그랬죠. 울화. 그죠? 울화가 뭐야? 화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거죠. 화병 같은 거 울화병이라고 하죠. 울화병. 그래서 이 울화라고 하는 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히고
막힌다 또는 건체된다라고 하는 거여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쌓이게 되면 이렇게 막히고 울체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잘못되면 속이 체한다죠. 그 체자도 이렇게 막힌다라고 하는 이런 체제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힌 것을 뚫어주어야지만 속이 위아래로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되죠. 그래서 울체될 때는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면서, 무토가 왕했을 때 그 막힌 것, 무토가 울체되는 것을 뚫어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를 울체된 것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도 비유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봄, 여름, 가을에 농사를 짓고 가을, 겨울 같은 데 되면은 이제 농사를 그때는 물론 뭐 하우스 재배를 할 수 있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재배가 없었을 때는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돼? 땅을 약간 보리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땅을 놀리죠. 그러면 땅이 다져져. 그러면 그 다져진 땅에다가 씨앗을이라든가 묘목 같은 걸 심을 수 없잖아요. 논 같은 경우도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땅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이전에 심었던 벼뿌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모내기를 하고 다시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쟁기라든가 콤바인 같은 걸로 땅을 한번 뒤집어 엎잖아요. 그죠? 뒤집어 엎은 다음에 논 같은 경우는 물을 대고 노타리 친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 이제 걸쭉하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모내기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맨 땅에다 모내기 하면 어떻게 돼요? 모내기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맨 땅에다가 씨앗을 심을 수도 없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렇게 막 한번 들었다 놔가지고 약간 퍼석해져야지만은 거기다 대고 씨앗도 심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작물을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져져 있으면 그것이 울체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만은 간목으로서 무토로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모내기하기서 씨를 심기 위해서 다져져 있는 땅, 울체되어 있는 땅을 갖다가 갈아엎게 되면 땅이 퍼석해지니까 거기다가 모내기하기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간목 칠살로서 무토를 파헤쳐서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이 있어야지만 무토를 어떻게 돼? 용도 있게 쓰임새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간목 칠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이 물이 있어야지만, 물론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 해서 물이 있어야지만 무토를 촉촉하게 윤토할 수가 있어요. 윤토, 촉촉하게 할 수 있죠. 무토는 건토라고 하잖아요.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는 수토에 해당이 되지만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마른 땅에다가는 나무가 살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마른 땅에다가는 씨도 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 개수가 있은 경우에 반드시 또 병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 썩지 않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또 동물이라든가 식물들도 어떻게 특히 식물 같은 경우는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지만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는데, 물만 있고 햇볕이 없으면 나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간목, 개수, 그 다음에 병화로서 잘 조절시켜 주게 되면은 무토로서 영활하게 잘 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무토는 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쓸 수도 있겠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 있는데 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이 삽질로 땅 파는 것보다는 월등히 공력이 크겠죠. 을목으로 소토하는 것보다는 간목으로 소토하는 것이 공력이 더 큰 것이고요. 정화로서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임수로서 무토를 윤토하는 것보다는 개수로서 무토를 윤토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원령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술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추라든가 뭐 개추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술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월, 술월, 그 다음에 축월, 미월을 모두 네 가지 계월이라고 해서 진술충미월을 모두 사계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왕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서예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는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라고 해서는 내 귀퉁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해서 기생은 이런 기생이 아니라 이런 기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스스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끼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토라고 해서 중앙에 거한다라고 했죠. 천하대국으로 놓고 봤을 때 중앙은 중국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고, 핵심이 되는 곳은 곤륜산이라고 해서 곤륜산 이 중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하는데, 그 사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술충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에 기생하죠. 그러니까 토가 왕하긴 왕한데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진, 목이 왕한 때에 해당이 되면서 화로 넘어가는 단계 끼워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화가 왕할 때에 있으면서 가을로 넘어가는 중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이라고 하는 금왕절이 끼어 있으면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수가 왕한 겨울에 해당이 되면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 그래서 똥별나게 당연히 토가 왕하겠지만 목이 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화가 왕하다고 또 볼 수가 있겠고, 금이 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좀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금이 왕해질 수도 있는 거고, 같은 토라 하더라도 수가 왕해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형충회합이 어떻게 짜여지느냐를 잘 봐야 된다라고 잘 봐야 하는 것이 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어떻게 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오행의 왕세가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진술충멸은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 말씀드렸죠.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 하는 것은 늦 가을이면서 이 술월이 넘어가게 되면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어떤 날씨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온은 매우 하강되어 있어서 차갑죠. 그래서 저온, 차갑다라고 해서 저온이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온 건조한 것이죠. 그래서 한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한량과 한습은 약간 좀 다릅니다. 한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우면서 습기가 있는 것이고요. 한량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데 약간 습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우 한량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온 이기 때문에 따뜻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건 천간식간 중에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왕절이면서 요거 하나의 키포인트 되겠죠. 토왕절이면서 그 다음에 기온은 어떻게 돼요? 건조, 저온 건조, 한량하다라고 하는 요것만 잘 명심해 두신다라고 하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은 우리가 배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할까요? 왕할까요? 당연히 일간은 왕하게 되는데 뭐예요? 일간이 무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 매우 높은 산으로 봐도 되고요. 매우 드넓은 광야 내지는 대지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 물이 있어야 되는데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온 건조하다 그랬죠. 그래서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일단 일간의 특성상 왕한 무토는 소토소벽해 주어야지만 울체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억제시켜 줘야 된다. 이거를 뭐 용신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억부용신법이 되겠죠. 억부용신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억하는,
왕한 것을 억제시켜주는 억에 대한 용신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왕하기 때문에 칠살 간목으로서 무토를 억제시켜준다. 이 일간의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토 내지는 소벽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목을 써야 되는데 술월은 건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술월은 목이 왕해요? 아니면 토가 왕해요? 토가 왕하죠. 그래서 목이 있는데 생조됨이 없거나 목이 약하게 되면 오히려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악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을 쓸 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 주어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이 간목 자체를 도와주어야지만 간목이 능히 무토를 생조가 아니라 무토를 억제시켜 줄 수 있다. 즉 간목이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복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얻게 되면 반드시 수를 얻어서 간목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수가 좀 충분했을 때 에 한해서 병화라고 하는 화가 있어 주게 되면 술월에 좋은 한기를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간목을 취하여 용신으로 삼고 다음으로서 개수 수를 보아서 칠사를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칠사를 용신으로 쓰고 개수로서 칠사를 도와줘야 된다. 이거 한자 용어로 제자약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재성, 이 제자는 재물제자이긴 하지만은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 사주명령에서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재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재성으로서 약살, 약한 칠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칠사를 재성으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임수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즉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쓸 수 있겠지만 월에서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수가 충분한 연후에는 병화를 쓸 수 있는데 수가 없는 중에 병화라든가 화를 쓰게 되면 오히려 건조한 날씨를 더욱더 건조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안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라고 하는 임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건조해지지 않고 병화가 차가운 날씨를 조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자, 무토가 술토를 봤으니까 비견을 본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혹자 비견격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비견격으로 보지 마시고요. 무기토가 진술충묘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견격, 걸록격도 중요하지만 일단 무토, 기토 일간이 진술충묘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할 때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일단은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왕할 때 사주를 어떻게 중화시키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지 이것이 비견격이냐 겁재격이냐 걸록격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 쉬운 말로 이건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무토가 술월에 태어났게 되면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보고 재성으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면 좋다. 그 다음에 더하여 병화가 있게 되면은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게 기본적인 룰을 안 다음에 사주 명식을 보면은 좀 더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쉽게 판별해 볼 수가 있겠죠.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술월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온 건조하다 그랬죠. 일단은 일지에서 자수를 보는 것은 건조하기 때문에 자수가 건조한 기후,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더하여 연지의 해수가 다시 있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천간에 투출된 것이 아니고 지지의 해수 자수가 있는 것은 무토 수월에 태어나서 매우 넓은 광야라든가 매우 넓은 산에
충분한 물이 있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토와 수월이 태어났을 때 간목으로서 토를 소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수라든가 해수로 간목을 생조해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수에는 통근할 수 없겠지만은 해중 간목에는 통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목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습니다. 즉 충분한 수로서 간목이 생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능히 무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은 있게 되죠. 제자약살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자약살격이 되는 거예요. 제자약살격이 되는 겁니다. 사주 이렇게 큰 틀로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신은 뭐가 돼요? 간목이 용신이 될 것이고요. 요 해수라든가 자수는 간목을 생조해주는 희신이 될 것이고, 만약에 병화를 본다라고 하면 병화는 어떻게 돼요? 조우하는 어떤 길신 정도 그냥 좋은 신이다라고 놓고 볼 수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무토의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또 아쉬운 점 있죠. 연간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이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단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간목으로서 땅을 소토소벽해야 되는데, 자, 기토가 여기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기 합해서 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기 합은 여기서 탐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용신으로 써야 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기토에 묶여 있다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용신이 기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반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토도 물론 용도가 떨어지게 되겠지만은 간목 중요하게 무토 일간이 중요하게 써야 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없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대량 난감 뻘쭘해지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굉장히 큰 병이 되겠죠. 무토 입장에서 얘가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겁재와 병이기 때문에 뭐예요? 나와 같은 비견 겁재의 무리가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겁재가 오게 되면 나의 바지가랑이를 잡는다거나 나의 일을 하는데 저해 내지는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의 생시가 어떤 생시가 오면은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무토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수가 한 점, 두 점 정도 있어 준다라고 하면 건조한 수월의 어떤 기후를 촉촉하게 무토도 윤토하게 되고요. 목이 있다라고 하면 목의 뿌리도 배양해서 목이 토를 소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지에서 자수, 연지에서 해수까지 있으면 이 정도면 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좀 충분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시주에서 자수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도 술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매우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간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이 무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개수를 헤아리게 되면은 이 기토는 묶여 있기 때문에 용도가 없겠고요. 하나, 둘, 수는 4개이기 때문에 수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수가 좀 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차피 칠살 간목은 용도가 없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그냥 신왕 제왕으로 이렇게 보고, 신왕제왕으로 보고, 약간 국세만 좋으면 약간 북격사주,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술월의 제가 건조하면서 기온이 낮다라고 했는데 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사주가 이제 건조한 사주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한습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한습. 차가우면서 습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어떻게 돼요? 화운을 가는 것이 좋겠죠. 화운을 가게 되면 토도 온도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게 되면 한습한 기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토가 좀 더 활기를 띠게 된다라고 하면 저 재성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재양한 명으로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명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천간으로 무게합이고 지지로 자축합이죠. 이거는 무게합해서 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탐합으로 봐야 돼요.
삼합. 자, 이거는 뭐예요? 갑기합비죠, 무기합비죠, 자축합이죠. 이것도 뭐예요? 다합이죠. 다합. 대개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소탐대실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작은 것을 탐함으로 인해서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좀 합이 많은 사람들이 큰 틀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을 위주로 보여요. 꼼꼼하고 사람이 다정다감한 것은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예요?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큰 틀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지만 좀 뭐예요? 큰 돈을 벌거나 큰 명예를 볼 수가 있겠죠. 땅을 일구더라도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보면서 천하를 경작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텃밭 가꾸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벌써 스케일이 다른 것이죠. 이렇게 좀 합이 많다라고 하면 뭐냐면 좀 스케일이 작아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보이는 것도 내가 내일은 저 밭을 갈아야 되는데 하는데, 이렇게 합이 많으면 약간 게으름감도 있고요. 좀 뭐라 그럴까, 무사 아닐 이러한 성향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인시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은 요 간목은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간목은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토가 수로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간목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하게 되고요.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게 되면 제자약살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간목은 기반돼서 못 쓴다라고 하더라도 이 간목을 쓸 수가 있겠고요. 이 간목은 약한 간목이 아니라 희지의 인의 뿌리를 둔 간목이기 때문에 능히 무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자수, 연지해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겠고, 건조한 무토를 촉촉하게 윤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 갖추었고요, 목도 능히 갖추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만 더 보충이 되면 좋으냐면, 화가 있어 주어서 약간 기온이 떨어져 있는 것을 따뜻하게만 하면 이 사주는 중화를 크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수목은 갖추었기 때문에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해서 조우하면 좋겠죠. 그래서 인중병화가 용신이 된다라고 하면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사주가 좀 더 이제 조우의 개념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병진시, 정사시, 무엇이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게 되면은, 자,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되고 수로서 보좌해야 되는데, 이거는 병진정사 무옥이 공이 화토만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중화는 좀 토가 너무 왕해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간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재성을 용으로 써야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수기도 많이 금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토하고 수하고 상전, 수토 상전이 되죠. 수토 상전하는 그런 사주. 물론 이제 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토가 너무 중중해지면 뭐가 된다고 하냐면 비겁중증 내지는 자매강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생시는 금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은 금이 없기 때문에 좀 중화를 잃었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신유시는 그냥 경신시로 보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무토 수로에 태어나서 왕하잖아요. 요 간목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 자수하고 신하고 이렇게 합하게 되면 신자수국이 되죠. 신자수국이 되면서 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생재, 상관생재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뭐냐면, 이 사주도 경신시,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매우 한습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운세 자체는 화운으로 가서 토를 도와주게 되고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나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